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대표 토익, 빅토익 RC 이용재입니다. 자, 2017년 2월 12일 토익 정기고사가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2017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에 계획했던 토익 성적 획득 아직 못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토익 적중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문제 풀 때 필요한 리딩 스킬들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포인트만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우리가 문제와 선택지의 확인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선택지에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어형을 잡는 문제라면 해석이 필요 없다. 그런데 앞쪽에 work, 일하다, 근무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입니다. work with는 항상 붙어 다니는 하나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빈칸을 그 사이에 뚫었다면 이 working이 with보다 먼저 누군가의 수식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동사의 수식어구는 언제나 부사가 담당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개 선택지 중에 LY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D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동사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work와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이에요. 전치사가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어들 뒤쪽엔 언제나 부사가 위치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st 부사, sharp 부사, differ 부사, 이렇게 이 단어들의 의미가 아닌 부사와의 결합성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은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컴마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컴마를 중심으로 앞쪽은 during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중심적인 주절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뒤쪽에 the HR 매니저가 주어란 얘기죠. 그럼 주어 다음에 와야 될 문장 성분은 동사란 얘기입니다. 선택지 중에 동사는 B번과 D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will 붙였냐 그렇지 않았느냐,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선택지에 따라서 난 시제만 따지면 되는 거구나. 이 문장 전체에서 시제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 바로 이 한 단어가 있었겠죠. 처음부터 이 넥스트를 읽은 것이 아니라 남은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바가 시제였기 때문에 시제를 말해주는 단서만 찾자.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 올바른 것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will review가 되겠고요. 오늘 next를 중심으로 tomorrow, soon 이와 같은 단어들도 실제 시험에서 will과의 결합성으로 출제된 단어들이니까 복습과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앞서 풀었던 문제를 이용해 볼까요? 컴마를 찍었다면 컴마 뒤쪽에 빈칸이 없으면 이 컴마는 앞쪽에서만 여러분들이 뭔가 따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next week's training session, 다음 주의 교육 시간,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 오로지 전치사입니다.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뜻은 몰라도 전치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바로 during,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치사입니다. 오늘의 정답이 되겠고요. A번과 B번은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고요. out은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앞에 단독적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하지 않고 단어들의 품사만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군요. 이러한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의외로 해석을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미 선택지가 다 동사예요. 근데 그 차이점은 시제라는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시제 묻는 문제야? 나 해석 안 해도 되겠다. 시제를 말해주는 단서만 찾으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since가 되겠죠. since가 나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을 쓰기로 이미 언어학자들이 그 코드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의 표현법은 바로 D번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since, for, recently, lately, over the last 혹은 past 이런 단어들이 그동안 출제되었던 현재 완료의 결정적인 단서들이었겠죠. 여러분들도 또 한 번 연습이 필요합니다. since has been, for has been, recently has been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셨다면 시제와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요. 동사들이 구성된 건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의 선택지가 수동태고 나머진 그렇지 않는다. 아, 동사 문제는 수뿐만 아니라 시제뿐만 아니라 수동태, 능동태 문제도 나와 있구나. 선택지상에 수동태의 선택지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태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locate, 원래 위치시키다는 뜻이죠. 해당되는 주어는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위치를 시킬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어딘가의 위치가 되는 대상이 되겠죠. 수동태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항상 어떠한 특정 건물에 해당되는 태는 수동태로 잘 출제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먼저 그들이 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빈칸 뒤쪽에 전치사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이용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택지 중에서 of와의 결합을 보이고 있는 단어는 B번과 C번이에요. 의미도 같습니다. 구성되다. 그런데 오늘의 정답이 되는 C번은 be composed of 라고 해서 이 수동태의 형태로 쓰는 반면에 B번의 consist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없었다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듯 동사들마다 의미가 아닌 이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능동, 수동의 여부가 갈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지금 다 전치사가 결합된 동사들이 일부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포인트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연습을 몇 가지만 해볼까요? arrive, 도착하다. 이건 가능합니다. 네, is arrived.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will be arrived.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개념 정립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래쪽 여러 가지 어구도 마찬가지겠고요. 와우,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has been, is, will be, should be. 시제를 묻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뒤쪽도 ing, ing, ed, ed 이런 것도 눈에 보이죠. 시제도 따져야 될 것 같고 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 중에서 일단 결정적인 단서가 시제라는 부분일 텐데 tomorrow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뭔지 몰라도 미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 뒤쪽에는 the city's lack, 도시의 부족함, 명사를 동사 뒤쪽에 놓여놨다는 얘기는 능동태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수동태의 선택지는 일단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BPP가 나오면 뒤쪽에 명사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것 중에 현재 진행형 시제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쪽 C번으로 정답을 가려 하실 때 출제기관에서는 이쪽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내고 있으니 나머지 정답들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진행 시제는 tomorrow,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가 길면 길수록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에요. 왜?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단어가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 원형과 결합할 수 있는 단어, 바로 to 부정사만 가능하죠.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to 부정사가 포함된 표현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in order to. 길면 길수록 마지막 단어들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B번과 D번은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동명사, ing가 올 때만 정답 과당한다는 것이겠죠. 자, 108번 문제입니다.
투부정사를 이번에 보여주고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투부정사랑 내가 친하게 외웠던 표현법들을 떠올려 보셔야 될 텐데 자 여러분 감정을 뜻하는 단어들은요 웬만하면 투부정사와 결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I'm happy to see you again. I'm glad to meet you. 평소에도 우리는 감정을 뜻하는 형용사들과 투부정사의 결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단어들 중에서 감정을 뜻하는 단어 delighted 이 단어는 투부정사와 직접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 해석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있으면 해석 없이 결합을 따져서 정답 고를 수 있다. 그 중에 일부가 감정을 뜻하는 단어들은 투부정사와 친하다더라.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eag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열렬히 뭔가를 애원하고 염원한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투부정사랑 친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선택지 중에서 결합성을 이용해서 정답 D번 고르면 될 텐데 추가적인 학습이 무엇일까요? 시험에서 eager 이거 한 단어만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나왔던 단어들이 likely to, bound to, eager to, willing to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단어들 뜻 몰라도 괜찮아요. 선생님 뜻 몰라요. 그런데 투부정사랑 친한 건 알아요. 그럼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토익에서는 결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4개 선택지는 서로 다른 수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나와 있는 수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유럽에 있는 전자회사들, 복수명사와 결합될 수 있는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everal, 여러 개란 뜻은 복수명사와 결합이 가능하겠죠. 정답이 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 단어들은 반대로 단수명사와의 결합을 보일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법들입니다. 자, 4개 선택지. 의미가 다 다릅니다. 아이템, 물건, 이슈, 문제나 화제, 어드바이스, 조언, 에포트, 노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의미보다는 이 정해진 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투부정사와 친한 단어가 이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effort. 암기하는 방식 바꿔야 되겠죠? effort, 노력 아닙니다. in an effort to 뭐뭐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부정사와 친하다. 시험에서 또한 effort만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right to, way to, intention to, opportunity to 그동안 출제됐던 단어들입니다. 자, 관사와 명사를 보여주면 그 빈칸에 전통적으로 형용사의 자리였었죠. 4개의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D번에 affordable밖에 없습니다. 다만 ing와 ed로 끝나는 이 분사들도 기능상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름에 있어서 조금 꺼림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얘네들 반반의 비율로 보시면 안 되고요. 출제기관에서 일반 형용사와 분사가 있다면 언제나 그 우선권은 형용사한테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사실 가정법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꼭 한 번쯤은 언젠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외워놓으시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인데 가정법은 법이에요. 정해진 규칙에 해당되는 공식만 아시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if를 기억하시고요. 뒤쪽에 시제가 had pp가 등장을 했다면 뒤쪽에도 나올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would have pp 이와 같이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가 결합된 단어는 이미 정해진 공식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반대급부로 여러분 D번을 정답으로 집어넣었다면 이쪽 부분을 시험에서 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희 빅토익 교재를 통해서 가정법의 공식들을 한번 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가정법 하면 우리가 항상 if를 떠올리는데 if를 대용할 만한 사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providing, provided, assuming, in the event 이 단어들이 다 if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법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n the event란 단어가 있어요. 의미는 if와 같습니다만 뒤쪽에 that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전치사일 때는 of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의미는 if와 같은데 결합되는 단어가 that과 of 중 하나이다. 선택지에 that이 없다면 나머지 하나는 of밖에 안 되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자, 대명사들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명사는 무엇을 대명사라고 합니까? 특정 대상을 대신 받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죠. 빈칸에 it을 써야 될지 their, themselves를 써야 될지는 앞에 어떤 명사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prestige gift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두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여 있죠. 여러분, 고유명사는 언제나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를 받을 때는 it으로 받는 것이 맞고요. 뒤쪽에 product catalog 이렇게 명사 앞에 쓰는 건 소유격인 건 다 알고 계시죠? it의 소유격은 it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C번과 D번은 애초부터 정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거. 여기 S 붙었다고 해서 복수 아니고요. 이렇게 대문자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단어는 한 덩어리로 고유명사다. 이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관사의 뒤쪽에 빈칸을 뚫었다면 명사의 자리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 명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MENT로 끝나는 단어예요. 아마 100을 중심으로 99%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MENT로 끝났을 때 대부분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순수히 관사와 명사의 결합성만을 묻는 문제였다는 거죠. 해석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요. 다음 문제. 관사 뒤에만 명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potential, 잠재적인 형용사와 또 앞에 for, 전치사 이와 같은 단어들도 명사를 요구하는 단서들이거든요. 선택지 중에 명사는 C번과 D번인데 여러분 customer, 고객이란 뜻은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사람은 언제나 가산명사입니다.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의 표현이 없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관사 뒤에 명사 온다는 거 이미 학습했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에선 여러분 정답이 A번과 D번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alternative 하면 우리나라 말로 대안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D번의 alternation은 교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금융교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미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Dr. Hyatt sometimes suggests acupuncture. 자, 하얏트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침수를 제안했습니다. 침 한번 맞아보는 게 어때? 근데 뭘로? medication. 약 대신 침 한번 맞아보라는 것은 하나 대안책이겠지 교대한다는 느낌은 아니겠죠. 정답은 alternative가 답이겠고요. 이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형용사가 되게 많은데 이게 명사였다면 이건 형태적으로 특이한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특이한 형태의 명사들은 암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initiative, alternative, representative 이 단어들의 의미와 형태를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암기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컴마가 없는 상태에서 문장의 첫 자리에 빈칸을 뚫었다면 누구 자리일까요? 바로 주어 자리겠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가능합니다. B번과 C번만 명사예요. 자, 의미가 좀 달라요. attendance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뭐 참석 혹은 참석자 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attendees라는 단어는 참석한 사람, 참석자란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의 차이점을 사람이냐 아니냐로 한번 제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Must present photo identification.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겠죠. attendees가 답이겠고요. 어미가 바뀌어지면서 사람인지 아닌지의 구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D번이 정답되려면 여러분 must 앞쪽에 다른 명사가 와야 된답니다. attending the event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토익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에서도 비동사는 형용사와의 결합이 굉장히 센 단어죠. 선택지 중에 형용사는 일단 A번이에요. 완전한, 완벽한 이란 뜻인데 오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반 형용사가 정답될 때 항상 분사는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형용사한테 언제나 우선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A번이었습니다. 자, 관사와 명사 사이의 빈칸은 형용사다라는 점도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는데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형용사인데 형태가 특이해. 보통은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부사가 많습니다만 지금처럼 friend, 명사에다가 ly를 붙인 단어는 예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래쪽에 몇 가지 예외가 더 있습니다. time이라는 명사의 ly, 그럼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leisure에 ly를 붙인 이 단어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ly로 끝난다고 해서 다 부사로 취급하지 마시고 누구 뒤에 ly야, 누구 뒤에 ly야 이거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ly는 형용사,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항상 의미를 따지기 전에 빈칸 뒤쪽을 꼭 봐주시기 바래요.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동안 토익에서는 투부정사의 결합을 묻지 해석을 묻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오늘 4개 선택지 중에 투부정사와 찰싹 붙어서 항상 결합체로 사용되는 동사가 있었으니 바로 aim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다는 뜻인데 aim을 비롯한 intend, wish, hope, plan, decide 이와 같은 단어들도 투부정사와 딱 붙어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intend, 의도하다, intend to, wish, 바라다, 원하다, wish to 이렇게 투부정사가 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시험장 가면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121번입니다. 문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decide라는 단어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서 지금 동사가 하나 있고요. 뒤쪽에도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지 중에서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의문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which나 whom이 가능한데 decide는 여러분 결정한다는 뜻이죠. 결국 선택을 한다는 뜻인데 선택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어는 여러분 which예요. 또한 이 which라는 단어는 뒤쪽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 가능합니다만 whom은 그것을 꾸미는 게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CEO, 대표이사께서는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매니저가, 해석도 어떤 매니저. 이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면서 선택의 상황일 때는 which가 정답이다.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경향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관사, 명사. 오늘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형용사. 형용사처럼 생긴 단어. 마지막에 보통 y로 끝나는 단어들이 형용사가 많아요. lengthy, 장황하다,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너스 문제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동사가 있어요. 동사 앞에 바로 주어인가? 근데 주어는 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거든요. 빈칸의 의도는요. 이 for의 뒤쪽에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명사를 완성시키는 문제입니다. 대중 공연 허가권을 신청하는 것은 자, 허가권이라는 명사는 B번과 C번인데 허가증, 허가권 여러분 하나, 2개, 3개, 4개 그 종류가 여러 개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가사명사라는 겁니다. 가사명사는 수의 표현이 필요하겠죠. 수의 표현이 있는 C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암기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permit, 허가증. 근데 가사명사, 즉
a permit 혹은 permit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동사도 있습니다만 명사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A번과 D번이 둘 다 부사예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아래쪽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close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가깝게라는 부사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ly를 붙이면 면밀히 자세하게라는 뜻의 의미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Mr. Banks라는 사람은 신입 사원들을 지켜볼 거래요. 가까이 지켜본다는 것 같고 자세하게 면밀히 지켜본다. 여러분 보통 신입사원을 볼 때는요. 거리상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상의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고 면밀하게라는 뜻이 더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watch라는 동사 혹은 뭐 inspect 혹은 뭐 examine 이런 조사나 관찰의 뜻이 나올 때면 항상 closely가 따라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법을 선사해 드리기에 좋은 문제인데요. 컴마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문장의 첫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또한 주어 동사가 있다면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예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접속사는 여러분 D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택지는 다 부사입니다. 특히나 접속 부사라고 해서 Part 5에선 첫 자리에 절대 정답되지 않는 단어들인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now this는 여러분 because와 그 의미와 기능이 같습니다. 때문에 근데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앞에 쓸 수 있다. 문장 첫 자리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므로 한편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문장 첫 자리에 Part 5에서는 답이 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선택지가 동사들의 변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B번의 선택지. be confirmed. 이것만 수동태죠. 나머지는 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만 따져볼까요? final schedule. 최종 일정. confirm은 확정짓다는 뜻입니다. 일정을 확정짓는 건 누군가가 하겠지 스케줄이 하는 건 아니겠죠. 의미상 수동태고 목적어도 없다면 수동태 선택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시제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제로 문제를 낼 것 같을 때 수동태가 있다면 태를 먼저 따지시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 both, either, nor 이 세 단어가 무려 또 하나의 짝을 갖고 있는 상관 접속사들인 거 알고 계십니까?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나머지 하나의 짝만 찾아내신다면 정답 고르시는 문제가 되겠죠. both A and B. 그 밖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렇게 나머지 오답들을 구성하는 선택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문제는요. 역시 컴마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와 주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 우리 풀지 않았습니까? 접속사에서는 접속사. 세 개는 접속사고 D번은 접속사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접속부사로 정답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 따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자, 한 업체 이름이 나왔고 아웃풋은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 올해는 줄었다. 근데 월별 수익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는 반대말 아닌가요? 뭔가 반대라는 구조를 연결할 때 정답 잘 되는 단어 바로 while, 반면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답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답 제거하고 반대말 찾아내면 while, 반면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논리관계 따지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127번 문제는 자, 미리 좀 정답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양쪽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주어라면 여기는 s가 빠져 있는 동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인데 관계사가 연결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측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S가 붙으면 빠져있는 A번의 문제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만약에 S가 빠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답이 B번으로 바뀌는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가 다 전치사들입니다. 전치사들은 기능을 따지는 문제들이잖아요.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시간이에요. 시간하고 어울려야 되고 또 이것은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간하고 기간을 나타낼 때 잘 쓰는 단어는 바로 within입니다. 여러분에게 within은 무엇인가요? 이내에. 근데 제 머릿속에 within은 시간 명사가 오되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된 기간과 어울리는 단어. within 30 days, within 7 days 이럴 때 항상 정답되는 단어죠. 기간, within은 기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다른 단어들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를 좀 기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선택지의 분석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A, B, C는 다 접속사입니다. 오늘 빈칸 첫 자리에 문제가 참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스파이어 오브는 이 마지막 단어를 보고 나서 이게 전치사인 줄 알았어요. 뜻은 몰라도 품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The bad weather 명사 앞엔 전치사지. 그러면 정답 D번.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나서도 저처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분명 8-7에서 8-6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딱 봐도 관계 대명사들의 종류입니다. 앞선 단어가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명사라면 명사 앞에 쓰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정답이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ever 붙은 단어들은 또 여러분 선행사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we are looking for a supplier. 우리는 제공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공업자의 평판이 업계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6의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한 지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에요.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고 글을 쓴 목적만 파악한다면 사실상 100%를 다 확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지금 빈칸들의 위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는 문제를 보신 상태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1번 문제가 빈칸에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는 건데 아니 무슨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정답을 고른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반대적인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뒤쪽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아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임 급여가 연봉이 52,000달러래요. 초임? 그럼 회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란 얘기겠고요. 보너스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일을 시작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월요일 날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 보통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연봉 얼마고요?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이건 합격을 한 사람한테 쓰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합격한 사람한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말. 합격을 통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바로 D번에 I'm happy to inform you. 당신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The position is yours. 바로 이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합격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봉 얘기, 보너스 얘기, 출근 날짜 얘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뭐 인터뷰 보러 와라? 이미 합격한 사람인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동사의 형태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you 다음에 빈칸인데 이 사람은 52,000달러를 연봉으로 받을 거란 얘기인데 분명 이 글의 흐름은 합격만 통지했지 이 사람은 아직 일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게 되는 시점도 미래가 되겠죠. will receive. 답은 D번이 되겠고요. 133번 문제는 이제 이 회사에 합격한 사람한테 뭘 갖고 오는 걸 까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form of photo identification.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진 들어있는 신분증하고 어울릴 만한 단어가 과연 누가 있을까? 오늘 주인공은 valid입니다. 여러분, 이 valid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유효한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항상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지금 현 상태에 쓸 수 있는 그런 문서들 앞에 되게 자주 써요. 여권 같은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여권도 이 만료 기간이 지나가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valid passport, 운전면허증, valid driver's license. 항상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valid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들어있는 신분증 중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의 종료 가능하겠죠. 그래서 valid가 오늘의 정답이 된 겁니다. 보안, 네, 보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인데요. 오늘 이 편지 누가 썼나요? I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썼을까요? 편지를 받는 대상은 U였어요. 편지글은 I와 U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의 종류는 A번과 B번일 테고요. 이 빈칸의 자리는 contract이라고 하는 명사의 앞자리니까 명사 앞에 소유격 대명사가 정답이 되면 알 수 있겠죠. 편지글의 자체에서는 항상 I와 U의 관계를 먼저 정해놓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12일 적중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게 해석하고 푸는 문제가 일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점. 오늘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